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오늘 주식 절대 원리를 분봉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나와서 오늘 평일이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사담을 드리면은, 댓글에 어떤 분이 왜 지난 것만 갖고 설명을 하냐, 뭐 미래의 것을 예견을 하고 내일 것을 얘기를 해야 진정한 실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린 것이 있었는데, 딴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 댓글이 보니까 지워졌던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회사에서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제가 거래를 하면은 윤리 의무에 걸릴 수가 있죠. 즉 나쁘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미리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하고 해서 이제 고가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윤리 의무, 이익 상충의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께 말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다음날 종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확률 높은 거래인데, 제가 그것들을 거래를 안 해버리면은 저도 좋은 수익의 기회를 잃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날 종목이나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 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맙게도 많이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시청자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시청자는 많은데 구독하는 분들이 좀 적다는 거는 좀 뭐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2만 명 시청자 중에서 뭐 25% 정도, 한 5천 명만 따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음날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5천 명이 뭐 한 200만 원씩만 거래를 하신다고 해도 100억이죠. 즉 시초에 100억이 그냥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시초에 개인들이 100억 매수가 들어오면은 코스닥 어떤 종목이 그것을 순순히 올려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 100억을 그대로 올려주면은 그대로 100억을 떠안아야 되는데, 절대로 순순히 올려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종목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를 해서 오히려 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은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같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 쌓은 그 시청자에게 피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그 다음날 어떤 것들이 좋은지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좋은 종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걸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댓글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날 종목이나 앞으로의 종목 추천 이런 것들을 안 드린다. 그리고 스윙 같으면야 어차피 지지고 볶고 여러분들 다 손절할 때까지 시간 끈 다음에 나오니까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다 단타니까, 단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미리 얘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그 다음날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팁은 충분히 제가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공부해서도 못 찾으시겠으면은 아무래도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였던 종목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릴 종목이 넥스트 비트입니다. 어제 상한가 상황이 이렇죠. 보시면 여기 고점을, 여기 고가가 1495원, 여기 고가가 2485원이니까 살짝 못 미치고, 한 두 고가 정도 못 미치고선 그대로 이제 쭉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급격한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털길 가능성이 많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절대 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털기가 가장 그 개인들의 손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다음날 상한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 오늘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털기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위에 물량을 받아가면서 쭉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단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이라 할지라도 물량을 받아내리면서 하는 급락이랑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매도해서 나오는 급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급락이라 하더라도 여기 급락하고 여기 급락하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보시면 이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주된 설명은 요게 아니니까 뭐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첫 번째 걸리겠죠.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고, 그 다음에 매물대는 여기 많이 모였는데 여기 시작하니까 여기쯤이 되겠죠. 따라서 이날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4%고 상한가가 위에서 털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4% 넘어서 여기쯤 시작하면은 여기가 대충 14% 정도 되니까 14%인 여기를 넘고선 밀리거나, 안 그러면 이 근처에 가서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여기를 살짝 넘고서 밀릴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뭐 아래 꼬리를 달든가 아니면은 뭐 바로 가든가 해서 여기를 돌파해서 뭐 그 다음 매물대인 여기까지 가든가, 아니면은 여기를 돌파하고 밀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근데 오늘 시작이 보다시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딱 중간인데 여기에 가까운 쪽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충 이제 위하고 밑에 거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를 살짝 넘었다가 이제 물량을 받고선 이제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위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 분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초에서 이쪽을
돌파를 하면은 밀릴 테고, 돌파를 안 해도 이 근처에 가면은 이제 물량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린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장대 음봉을 만드는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적당한 선에서 이제 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위에까지 호가까지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뭐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VI 가격이 정확하게 2,920원이었습니다. 즉 여기 매물대에 시작되는 바로 이 가격에 VI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량을 털려고 할 때는 VI 밑에 가격만 오고 그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VI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냐하면 더 상승시킬 생각이 없을 때 털려고 하면은 VI 걸리면은 개인들도 매물을 똑같이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털기 전에 미리 털기 위해서 VI 밑에 가격까지 가고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VI 가격이 2,920원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시가랑 VI 밑에까지 가서 이제 털려고 메이저들은 이제 계획을 세웠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그 2,895원까지 갔으니까 2,915원까지 한 3, 4호가 정도 못 미친 곳은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어제 회사에서 이제 넥스트 BT를 거래를 해서 오늘 이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 VI 밑에 가격에 한 3, 4호가의 물량을 나눠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2,895원 제가 걸어놨던 거 한호가 밑에까지만 올라가고 이렇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는 거 보고선 안 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시장가로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래 계획대로 안 간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물량을 회사 것을 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시겠지만은 메이저들이 계획을 세웠지만은 개인들의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메이저들도 얼마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목표가 매물대 요것을 근처에 간 다음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두 호가 미치라 하더라도 목표가 안 갔다고 그거 1, 2%더 먹겠다고 하지 말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봉을 갖고선 이제 목표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봉을 갖고선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께 이론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과 하락 두 가지밖에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메이저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분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메이저들이 매수를 하는 하락,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는 하락, 그 다음에 상승도 메이저들이 물량을 매수하면서 나오는 상승,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면서 나오는 상승,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잘 익혀둬야 될 것은 매니저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나오는 하락인 거죠. 즉 매집하면서 하락을 주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파악을 해야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저점을 잡아가지고 상승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넥스트비티 시초가가 아까 봤지만은 11%좀 애매하게 시작을 했죠. 아예 아까 얘기했었던 이 첫 번째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바로 여기로 갈 텐데 밑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를 근처에 가면서 이제 매물을 받는 과정을 겪어야 되죠. 그래서 2,740원 정도가 이제 매물이 되겠군요. 그래서 얘 시초가 보면은 상승 나온 다음에 바로 저점을 깼죠. 그러면 얘는 오늘 바로 가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나중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쭉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첫 번째 저점을 깨죠. 시초 2분 내에 했었던 이제 저점을 깹니다. 근데 저점을 깨고 바로 급등이 나오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점을 깨면은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승의 한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에 치여가지고 요 정도 오르고서 밀릴 가능성이 대부분의 하락에서 나옵니다. 근데 바로 급등을 하면서 한 튀기 전 고점을 깼죠. 그리고 여기가 2,740원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매물대 여기 2,730원이죠. 따라서 여기 매물대를 살짝 돌파를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주식의 절대 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실패한 패턴은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즉 하락을 하면서 완전히 하락할 모습을 만들었는데 하락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은 즉 하락의 패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선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승으로 전환할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는 패턴이겠지만은 시초에 하락 나오고 그 다음에 시초 고점을 한 틱이나 두 틱 돌파하면서 돌파 매수 개인들이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다 물량 떨어뜨리고 쭉 하락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그게 전형적인 그 갭상승 시킨 다음에 물량 처리할 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즉 한 틱을 넘고 한 틱 두 틱을 넘고선 그 다음에 쭉 밀린다고 하면은 아주 하락의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따라서 쭉 하락이 나오죠. 반등도 시원찮으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깼습니다. 두 번째 저점을 깼죠. 이렇게 두 번째 저점을 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저점 깨고선 바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로 매물 공백이나 이런 것에 의하기 때문에 또 바로 하락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점을 계속 지키고 있죠. 이제 이것을 호가창에서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그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물량을 채워가면서 받아내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유심히 보시는 분 같은 경우 여기에서 뭔가 물량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은 이미 이 근처부터도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첫 번째 물량 받은 것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헷갈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량 모으는 저가를 항상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깨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저점을 계속 지키면서 이제 물량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저가를 한 틱씩 깨죠. 그래서 물량을 먹어가는 모습들을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여기에서 보여주지만은 어떻든 저점을 두 번 깨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고선 하락 패턴을 만들고 이제 저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가창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것을 녹화를 했습니다. 여기 넥스트 BT 호가창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하면은 이제 이쪽 부분인데 9시 40분 요쪽 부분입니다. 요쪽에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여기 화천기계 고려시멘트 있는 거는 이게 제 그 회사 거래 화면 중에서 이제 구석대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제 보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BT 이제 모습 보이죠? 여기에 174,66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을 왜 놓겠어요? 만약에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놀 리가 없겠죠? 즉 이거는 대부분의 순진한 거래자들을 겁을 먹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절대 돌파 못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서 여기에 물량을 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3,000 이런 거 보이시죠?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먹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물량을 빠르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빠르게 던지는 것들이 자전입니다. 자전.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개인들이 이 돼 있는 호가들이 마구 그냥 그 매도 물량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 나오면서 깨지는 걸 보면서 겁먹으면서 이제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밑에 물량이 많이 대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 위에 이렇게 먹어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밀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락을 할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수 물량에 잔뜩 걸려 있는 이유가 보통은 개인들로 하여금 윗도가를 먹게 해가지고 물량을 처리하기 위함이지만은 이렇게 물량을 받기 위한 메이저들의 하락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단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먹어가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량이 많이 쌓였으면 이거는 다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깨지느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으로 이제 하락을 주면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에 개인들이 겁먹고 막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많이 걸어놓은 것들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걸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물량을 이제 다 받아간 다음에 이제 상승을 시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것들이 이제 깨지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죠.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된 거는 메이저들의 자전이고, 여기에 겁먹어 가지고 점차 이제 개인들이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가창을 많이 본 분들은 이제 이것이 조금 구분이 가시게 되는데, 즉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락을 하는 것과 그 위에 자꾸 물량을 대놓고 팔면서 하락을 하는 것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알면은 뭐 단타에서 뭐 수익을 올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구별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힌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다시피 이렇게 물량 쌓아놨죠. 근데 이렇게 큰 물량 나오고 이제 또 빠르게 물량 나오는 거 나오면서 또 이제 매도하라고 이렇게 또 물량 대놓죠. 그리고 이제 또 111도 나오기 시작하죠. 111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유명 유튜버 얘기 때문에 아 이제 매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상승 직전에 이런 거 많이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1도 나오고 위에 물량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22평선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안 봐도 뻔히 아시겠죠. 22평선은 일단 깨지고 본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물량 받으니까. 주식 절대 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싫어하는 일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일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대놓고 자전으로 마구 자기 것들을 던지면서 거기에 겁먹은 사람들이 던지면 이 많은 물량 속에서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조금씩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것 속에서 대체로 이제 이런 큰 물량들이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되는 겁니다. 다 깨지고 있죠. 이제 22평선도 깨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대놨던 몇만 물량들 다 깨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29,000주 여기 많이 걸어놨던 것들 이것까지 이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15만 주를 걸어 놔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 계속 몇만 주씩 쌓은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깨지는 모습을 계속 자전거래를 하면서 자기 매도를 하면서 그 사이에 겁먹은 개인들이 이제 던지는 것들을 다 받아 먹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평선까지 깨면서 이제 이평선 믿고선 거래하는 애들 물량까지도 이제 받아내는 거죠. 이제 이평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만 주, 요거는 당연히 깨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깨면서 이제 물량 또 받아야 되니까. 깨졌죠. 그 다음에 이평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량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매도 물량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대놨었던 15,000주 매도하라고 한 15,000주죠. 이제 삽시간에 먹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물량 대놓은 것들이 이제 삽시간에 사라지죠. 역시 이것도 메이저들의 자전 물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개인들이 나중에 매도를 할 때 고가에서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어차피 메이저 물량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죠. 그래서 아주 급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평선 깨고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즉 이것이 여기에 큰 물량 돼서 겁먹어서 이제 쭉 내려가게 하면서 밑에 매수가에 몇만씩 많은 물량 되면서 그것들을 자전거래하면서 깨지는 걸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개인들이 따라오면은 그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집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은 급등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니까 살짝 밀리더니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잔뜩 쌓여있는 물량들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럴 때 보시면은 밑에 호가창은 언제나 부족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올리면서 시장가로 때리기 때문에 밑에 받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량을 모으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는 밑에 호가가 최소한만 놓는 거죠. 어차피 웬만큼 매도 물량 다 나오고 애들이 던질 물량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은 매수 물량을 채워 놓는 거죠. 그리고 이래야지 개인들이 겁먹어 가지고 상승을 못 기다리고 중간중간에 던지죠.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죠. 보십시오. 이제 아까 3만 주 이거 개인이 받쳐놓고 이제 10만 주도 바로 돌파하죠. 몇만 주들 여기 13만 주가 된 것들, 요거 요것도 바로 돌파하죠. 이런 것들이 다 메이저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12만 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들이 물량을 잔뜩 대놓고 이렇게 위에 또 고가 물량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와 이거 돌파됐으니까 또 돌파되겠지 하고서 매수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바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슬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많이 차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상승의 이제 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여기 9만 주. 결국 여기 9만 주 있는 거 물량 쭉 먹어 들어간 다음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 9만 주가 자전 거래가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이제 매도한 거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웬만큼 물량 다 끝나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도를 할 때 또 중요한 모습들 또 여기에서 또 이제 물량들이 또 많이 쌓이죠. 그래서 물량들이 쌓일 때는 무조건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량이 쌓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거 던지는 것들이 메이저들의 자전 물량이 쭉 되면서 그 사이에 또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상승을 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 설명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쭉 하락을 시키면서 몇만 주씩 되는 걸 자전거래하면서 따라하는 것을 이제 매집을 한 다음에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15만 주 이런 것들. 그래서 15만 주가 돌파되고 그 다음 10만 주가 돌파되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아 이런 거 있어도 금방 돌파되겠구나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9만 주 있는 것은 개인들이 먹어치워가지고 결과적으로 메이저들이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쭉 하락을 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락을 주면서 이제 물량을 채워서 본격적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이에 자전 거래를 하면서 또 물량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식의 절대 원리에서 배웠었던 또 하나의 원칙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주식은 상승 전에 개인들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패한 패턴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라고 했었던 말들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또 고점 매수 또 들어왔겠죠. 걔들이 이제 쭉 갑니다. 근데 하락 진짜 엄청나죠. 누가 봐도 아 이거 오늘 하락으로 끝났네 라는 느낌을 만들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심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매도를 하려면 좀 더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온건하게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마지막 털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락이 급격하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 요 저점을 안 깨죠. 그리고선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높이죠.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도 분봉에서 매물대 원칙 나오죠. 여기 매물대 쌓였으니까 올라갔다가 빠지죠. 횡보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매물대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또 매물대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리의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나를 돌파하는데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개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VI 가격을 딱 이 가격에 맞춰놨다는 것은 여기에서 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가장 가파른 급락을 만들고 이렇게 역시 매물대 원칙을 다 정해가지고 개인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털게 만든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5원에서 끝났던 이유는 제가 이 위에서 2915원까지 즉 VI 밑에 가격까지 제가 매물을 쌓아놨더니 여기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안 오겠구나 해서 이제 시장가로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통 VI 밑에 가격까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매물 때문에 안 갔으니까 뭐 이거는 뭐 그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개인들이 특정 매물대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안 걸어놓고 그냥 가격이 오면은 하는 게 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딴 종목이랑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주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걸어놨더니 또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의 절대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단지 즉 하락 패턴하고 마지막 급등 전에 매집 패턴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마지막 한 끗 차이가 틀린 겁니다. 즉 물량을 먹는 매집하고 하락하고는 모습은 정확하게 다 똑같게 만들지만은 마지막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결과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호가창을 보면은 중간에 물량을 먹는지 뱉는지가 어느 정도 호가창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량 되고 밑에 물량 되고 여기서도 이제 1111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대놓고 팔란 얘기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좀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물량 매집 모으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절대 미리 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물량 모으기 위해서 밑에까지 쭉 내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주식 절대 원리에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이평선 깨고 보니까. 왜냐하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지 이제 물량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단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락에도 메이저들이 매집하는 하락이 있고 메이저들이 진짜 파는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승에도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상승이 있고 메이저들이 파는 상승이 있다고 했는데 요것이 메이저들이 전형적으로 파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파는 상승이 바로 요겁니다. 좀 더 고가에 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점 밑에 받치면서 위에서 계속 파는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는 파는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파는 하락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여기 이제 매물대 못 넘고 자꾸 넘어가죠. 왜냐하면 메이저가 여기 이미 팔았으니까 반등을 줘도 여기까지는 절대 안 주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개인들이 물렸는데 더 올리면 개인들이 본절 치고 나올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까지 안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파는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트비티의 모습을 보시면은 일단 초반 첫 봉에서 저가 깨는 거 보면서 얘는 일단 시초에 바로 급등 없을 테고 시간 좀 끌겠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이게 분봉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팁인 거죠. 그 다음에 저점을 깬다. 고가 넣고 또 저점 깬다. 여기까지는 완전한 하락의 모습인데 항상 하락의 모습이 나왔는데 마지막 선을 안 깬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패턴의 전환일 수 있는지 즉 주식의 절대 원리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즉 두 번이나 저점을 깨는
싫어하는 모습을 만들고 상승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고점 깨고 이제 마지막 털기가 나오죠. 이 마지막 털기가 항상 개인들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한 끗 차이로 결정이 되고, 여기서도 한 틱 위에 하고선 이제 쭉 매물대에서 밀리면서 저점 높이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항상 매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목표가 근처에서 하락이 나오면은 파셔야 됩니다. 파셔야 돼. 만약에 못 파신 분이 있다면은 이 매도를 위한 상승이 나왔을 때 땡스 하고선 이제 파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죠. 즉 초반 물량을 모으기 위한 하락, 즉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하락,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이제 매수하는 상승,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이제 매도하는 하락, 그 다음에 메이저들이 매도하기 위한 상승,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메이저들이 매도하는 하락이 오늘 하루의 차트에서 이제 차분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주식의 절대 원리라고 하는 것이 분봉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무슨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괴한 이평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22 이평선을 써야 된다든지 뭐 33 이평선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핵심은 그겁니다. 메이저들은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평선은 무조건 깬다는 거. 즉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로 하여금 속이기 위한, 즉 깨진 것처럼 해서 상승을 시키고 지지한 것처럼 해서 하락을 시키는 항상 속임수의 대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22 이평선이 있고 어떤 때는 25 이평선이 맞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종을 주고 한호가 높이는 것이 이게 22 이평선에 걸릴 수도 있고 뭐 30 이평선에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우연인 거죠. 단지 이 절대적인 원리를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BT를 보면서 이제 주식의 절대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분봉의 원칙 첫 봉이 깨지면은 일단 급등은 없으니까 기다려라, 손절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손절하는 모습 보고 하락의 모습이 나왔는데 하락 안 하는 걸 보시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식 절대 원리 이제 그 일봉에서 예를 들었던 미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하락, 여기 하락, 여기 하락, 여기 하락인데 이 하락이 제일 깊죠. 즉 급등하기 전에 마지막 털기가 제일 깊은 하락인 겁니다. 항상. 근데 여기서도 이 일봉의 저가를 정확하게 안 깨죠. 살짝 안 깨죠. 결국 이런 차이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만들지만 결국 마지막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로 결국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페이크가 항상 잔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들이 거기서 털린다는 것. 그래서 넥스트 BT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털릴 수밖에 없죠. 저점에서 매수를 했어도 여기서 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분봉의 원칙을 여러분들은 지키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얘가 이거 저점 깨면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을 급락을 했는데 저점을 안 깨고 높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분봉의 원칙을 지키시라는 것이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아시고 읽을 줄 안다고 하면은 뭐 이거 한옥과 깨기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만 하네 하고선 여기에서 오히려 추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분봉의 원칙을 갖고선 하시는 게 돈 버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현대리바트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상한가 자체가 어제 2시 한 50분쯤 박았죠. 뭐 그렇게 센 상한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뭐 시작하는 것이 뭐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단 저가를 깨고 여기에서 또 저가를 깼는데 여기에서 저점을 높여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고점을 넘었습니다. 근데 고점을 한 틱 두 틱 넘은 것이 아니라 비교적 많이 넘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락 종목에서도 흔히 나오는 패턴입니다. 고점 넘고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하락이 정확하게 상승의 시작까지만 나오고 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급등을 잡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저점 계속 높아가죠. 따라서 얘는 매수를 비로소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일봉을 보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 목표가가 여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는 여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가는 여기겠죠. 그래서 얘는 단번에 이제 두 번째 목표가까지 되고 이제 세 번째 목표가가 여기 저가 시작하는 데를 봐야겠네요. 여기에 저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깨지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이쪽을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딱 닫고선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 돌파하고선 이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현대리바트 뭐 아시다시피 거래소 종목이죠. 그리고 얘 오늘 종목별 투자자 매매 추이 보면은 어제는 외국인, 오늘 기관이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는 개인 메이저들, 즉 개인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스닥 종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 세력들은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매물을 좀 철저하게 빼앗으려고 해요. 개인들로 하여금 미리 다 낮은 가격에 손절하게 만들고 올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좀 섬세하지가 않아요. 뭐 얘도 뭐 나름 그거는 다 거쳤죠. 왜냐하면은 여기 첫 번째 매물대가 15,300원이죠. 그래서 15,300원 여기 근처 와가지고 밀리는 모습 보여주죠. 그 다음 매물대가 16,600원. 그래서 16,600원 여기서도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주죠. 살짝 밀리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개인들 세력에 비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그것을 좀 섬세하게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기관의 또 나름 특성들이 있어요. 기관들의 나름 특성을 뭐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상승 후에 밑에 하락을 좀 줍니다.
하락을 주고 갑자기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외국 애들이나 기관이나 좀 슈팅이 좀 크고 개인들보다 좀 슈팅이 화끈하게 나오고 하락도 좀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개인 메이저의 특징들과 기관 세력 메이저들의 특징하고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종목들의 특징이 좀 틀리기 때문에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 종목들의 좀 특징이 보였어요. 즉 상한가 만치고서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비교적 상승은 빠르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슈팅은 아주 크게. 왜냐하면은 기관들은 물량을 좀 많이 처리하기에 좀 슈팅을 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리바트는 좀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종목에 기관 메이저가 거래를 해서 조금 얘는 특이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중에서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뭐 저주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전날 상한가에서 물량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상한가 위로 잘 안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상한가 밑에서 물량 털면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약한 상한가의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식 절대 원리라고 하는 그것을 분봉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넥스트비티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호가창을 좀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받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을 좀 구분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남은 시간들, 남은 주일 성투하시고 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